안녕하세요, 헤리티지입니다. 저에게 20대 때 칼린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이 있었다면 30대 중반 지금 저에게 정말 선물같이 온 책이 바로 배철현님의 승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철학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단어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과 통찰로 단어 하나에 대한 여러 가지 묵상과 또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찾아감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무게에 한층 지혜를 더해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10분 나를 변화시키는 짧고 깊은 생각. 생텍쥐 베리의 말입니다. 산다는 건 매일 천천히 태어나는 것이다. 매일 천천히 태어난다. 나는 요즘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당혹스러움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고 나태해져서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 초 우리가 목표했고 내 스스로 정한 나의 미래, 내가 원하는 모습에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또 나는 스스로 그만큼 변화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저 매일매일 하루라는 시간을 쳇바퀴 굴러가듯 사는데 허비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명상록이란 책에 보면 인생은 오막인 줄 알았건만 산막으로 종료되는 허무한 영국일 수도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세상에 올 때도 내 의도가 아니라 연출자의 의도대로 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연출자의 의도대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언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지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긴 힘들죠.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요? 나의 삶은, 나의 시간은 나의 생명을 불태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건 나의 생명을 소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우리의 삶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쏜살같이 달려오는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을 갈구하기 마련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처럼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연극이라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스스로를 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한 걸음은 나에게 엄격이란, 또한 내가 원하는 취미란, 일념이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이 책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줍니다. 고통, 생명의 존재 방식. 사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역경이 기회다. 그는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예상한다.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통해 자신도 놀랄만한 인간으로 승화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런 역경을 상상한 적이 없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 착각한다. 우주와 자연은 인간의 상상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부족하고 편협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힘듦이란, 고통이란 나를 더욱 갈고 닦을 수 있는 역경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그저 생명이 제대로 살기 위한 존재의 방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고통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는 생물은 존재할 수 없다. 고통은 외부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이자 기반이다. 동물로 태어난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바로 고통이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없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유일한 동물이다. 우리가 없어진다는 것,
이 얼마나 심오한 고통입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심오한 고통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고통과는 다르다. 이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심오한 고통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선명하게 응시하고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가상세계의 동물이 아니라 피와 살로 이루어진 연약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다.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인간의 몸은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나지만 인간의 정신은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내가 원하는 나로 변모할 수 있다. 즉, 나는 창조되어 만들어진 피조물일 수 있겠지만 나의 삶은, 나의 생각은, 내 정신과 내 시간은 내 스스로 개조해낼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내 삶에 진지한 자세를 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운명이 당신에게 당신의 덕, 당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당신이 위대한지 알겠습니까? 그렇기에 고통은 나도 알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개조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라는 잔인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른 불길 속에서 스스로 태워 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숙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정, 내 안의 가지를 치는 용기. 사실 전정이라는 단어는 제가 잘 몰랐던 단어고요. 우리가 나무나 풀이 이제 자라면 정원에서 그것을 이제 관리해주고 쓸데없는 가지들은 잘라주면서 모양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요즘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의미하게 들어가는 핸드폰이나 아무 이유 없이 SNS 들어가서 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내가 전정해야 될 마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정한 구별된 장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하나의 원칙으로 그치는 안목. 전정이란 바로 이런 쓸데없는 가지들을 미리 잘라내는 용기입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말을 빌려 말하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전제하고 그 상황이 됐다 치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자. 어리석은 자는 막연하게 최선을 기대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준비합니다. 전정이란 건 바로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미리 자신만의 무기를 들고 쓸데없는 가지를 치는 용기입니다. 전정의 지혜는 내가 정한 구별된 장소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하나의 원칙으로 그치는 안목. 바로 그것이 전정입니다. 선진적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혹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룰 한 가지를 위해 쓸데없는 것을 전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이런 물음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전정할 것인가? 나의 쓸데없는 가지를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혹은 내가 잘라내야 될 쓸데없는 하루의 가지는 무엇인가? 내가 버리고 허비하는 시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허둥대며 사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뜨기 급급해 씻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일을 보고 하루 종일 바빠서 집에 돌아오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또 무언가에 쫓기다 다시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러 가기 바쁜. 하지만 잠시 자리에 멈춰서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 이리도 허둥대든가? 내가 잘라내야 될 바쁨의 가지는 무엇이 있는가? 의미, 내 마음의 등불로 빛을 비춰야 할 어둠.
인생의 의미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어떤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주 혹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 이런 알려지지 않는 것들을 아주 조금씩 알아갑니다. 이런 배움을 멈춘다면 세상은 무의미, 무질서 혹은 불합리로 보일 뿐입니다. 카미는 부조리란 단어를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한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긍정적인 삶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쓴 책 시지포스에서는 영원히 돌을 굴리는 형벌에 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높은 산 위로 큰 바위를 올리고 그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다시금 높은 산으로 그 바위를 올리는 그런 무한 반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 얼마나 부질없어 보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부질없어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그 행위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바로 우리 인생을 새로운 등불로 비춰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때 건져 올릴 수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주다. 내 마음의 등불로 빛을 비춰야 할 어둠,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다시금 제자리에 서서 내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내 삶은 어떤 의미로 채워야 하는가, 나의 이 허둥대는 이 시간들은 어떤 의미라는 빛으로 비춰져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고민해 봅니다. 일념과 열망에 대한 이야기. 열망이란 자신의 육체와 세상의 쾌락보다 더 숭고한 빛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시키기 위해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몰입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명성과 권력,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자신의 소명에 몰입해야 합니다. 즉 일념이란 고유한 인물을 찾는 마음의 훈련이자 몰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열망하는 저 높은 생각을 나의 언행으로 실행시키는 용기이며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일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고유한 임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여한 나의 고유한 임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드내 마지막 결말 부분에 쿠르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지팡이를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그의 인생의 목적, 바로 그의 일념은 바로 완벽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팡이에 어울리는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친구들은 하나씩 떠나가고 그리고 친구들은 하나씩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장인에게는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명한 목적과 단호한 결심, 바로 일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경건하게 완벽한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 몰입했고 우주의 주인인 시간조차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는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에게 자신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자신이 정복할 수 없는 이 장인의 모습에 멀리서 한숨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일념을 가지고 어떤 일에 단호한 결심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시간조차 우리를 꺾을 수 없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었어도 할아버지인데도 하나의 일념으로 어떤 곳에 몰입하는 그분은 절대로 노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열망과 열정을 가진 청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일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며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념은 파도처럼 분산된 생각들을 제어해 잠잠하게 만든다. 일념 있는 사람은 시간에게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의 일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념은 어떤 것일까요? 취미, 나를 정의하는 것들. 인간은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를 훨씬 넘어서까지 생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만큼 비인간관계도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생물학적 나이의 50년이 아닌 내가 정한 문법으로 50년을 더욱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노력이 고독이며 취미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한 나의 취미는 나를 대변합니다. 창조적인 작업에 몰두하고 고독한 생활을 생활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감명받은 부분입니다. 신중. 이른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되게 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아침이면 수면 상태에 들어있던 나의 의식이 다시 돌아온다. 밤은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먹고 마시며 노는 시간이 아니라 아침을, 나의 의식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된다. 내가 어떻게 아침을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예술은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다. 신중만이 내게 쌓여있는 허영과 허망, 의미 없는 반복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킨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를 조금씩 보여준다. 삶은 영광스럽다. 그러기에 나의 삶은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한다. 나는 오늘 활기차게 나의 회에 오를 것인가? 그때 나는 무엇을 외칠 것인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아침의 중요함입니다. 핸드폰도 에너지가 방전이 되면 핸드폰이 꺼지듯이 사람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 바로 그 잠에서 내 의식이 깨어난 그 아침에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아침에 내 하루의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지금 당장은 재밌지만 5년 있다가는 기억도 나지 않는 무의미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반대로 5년 뒤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매일 아침 나에게 에너지가 가장 있는 시간에 먼저 투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절, 더 나은 나를 위한 염원. 자신의 심장을 칼로 베어주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긴박한 마음. 간절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선물한다. 그런 인내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지속적으로 몰입하게 만든다. 제임스 배튜베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만 할 일문을 설정하고 그 인물로 살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 내 삶 전체를 희생한다면 오히려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잘못 살았구나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에겐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시간을 올바른 경험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경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을 반복하는 경험, 그리고 일상을 초월해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은 영역으로 진입하는 특별한 경험. 우리는 이것을 모험이라 부릅니다. 사실 우리의 하루는 어제의 반복이며 그 반복도 내일, 모레 계속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나 바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이 늘 밀려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삶에 등 떠밀려 살 것인가? 그리하여 매일 일상을 똑같은 경험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는 모험을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란 자신의 꿈을 향해 매일 정진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상상한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한 노력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모험 그 자체를 즐긴다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이 더해져 정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한 걸음이 곧 정상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하루가 바로 나의 인생인 거죠. 그렇게 나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산다면 그것이 쌓여 나의 인생이 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비극에 웃을 수 있다. 인간은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생을 좌우합니다. 하루가 일생이고 일생이 하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껏 오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는 미래를 계획하고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여기를 소홀히 여깁니다. 바로 이 순간을 말이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곧 나의 미래이자 나의 존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을 읽고 저는 정리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A4 용지에 가득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꿈을 모두 정리하고 그려보니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로 하였습니다. 먼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았지만 저는 오늘 하루, 특히 아침, 나의 첫 에너지가 오는 그 시간에 집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몰입해서 걷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완성되어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몸은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나지만 인간의 정신은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의도적이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내가 원하는 나로 변모시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내 스스로를 새롭게 창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